네, 안녕하세요. 재테크한 곤돌이의 곤돌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같이 한번 이제 볼 영상은 파도에 관한 이제 분석을 조금 했거든요. 제가 이 파도라는 기업에 관해서 왜 분석하게 됐냐면, 이제 최근에 이제 이슈가 많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영상 올린 거에도 이제 간간히 이제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파도를 예로 들면서 실적이 나오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파두라는 기업에 또 악재가 하나 이렇게 터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진짜 파두라는 기업이 이제 어떤 기업이길래 이렇게 고평가 논란도 많이 있고 그런데 또 이렇게 상장할 때도 시총을 이렇게 높게 평가받을 수 있었는지 그리고 이게 정말 고평가인지 아닌지 이거에 관해서 제가 영상을 촬영했으니까 같이 보면서 이거는 순전히 이제 제 견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뭐 매수라든지 아니면 이 기업이 좋다 나쁘다 뭐 이렇게 그냥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투자하시는 거에 참조하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파도 주주분이라고 하면 이 영상이 조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촬영하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면 이제 한국경제에서 나온 뉴스인데요. 금감원 뻥튀기 IPO 논란, 파도 관련 증권사 점검 해서 이 이제 기사가 뜨면서 아마 이렇게 시간에가 이제 파도가 이제 하한가를 갔거든요. 그래서 이 기사에서는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금감원이에요, 금감원. 이제 금감원은 굉장히 사실 무서운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금융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썩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이제 기관이 이제 금감원이에요. 왜냐면 금감원은 엄청 이제 무섭고 이제 법적으로도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금감원이라는 단어가 조금 자극적이죠. 그래서 보면 이제 금감원은 파도와 대표 상장 주관사인 NH투자증권, 공동주관사인 한국투자증권의 상장 심사 당시 제출한 실적이 적정했는지 살필 계획이다. 그러니까 이거 상장할 때 실적이 진짜 괜찮았는지 그 적정했는지 살필 계획이다. 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왜냐면 파도가 2분기, 3분기 합쳐서 그 실적이 4억이 안 되게끔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4억이면 2분기, 3분기 실적 합해서 4억이면 진짜 이거는 너무 좀 심하다 싶을 정도이기 때문에 왜냐면 그런데 이 기업이 1조라는 몸값을 이제 그 평가받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 고평가된 거 아닌가? 이게 적정했는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상장 관련 신청서나 아니면 첨부 문서에 투자자 보호의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기재했거나 누락할 경우 관리 종목으로 지정하거나 상장 폐지할 수 있다. 네, 굉장히 이제 문장이 자극적이죠. 관리 종목으로 지정하거나 상장 폐지를 할 수 있다. 물론 뭐 빠뜨렸거나 허위로 기재했으면 네, 이렇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 기사 뜨고 나서 제가 알기로 네, 하한가 간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기사 자체는 오후 9시 38분에 뜬 거지만 이거랑 비슷한 기사들이 다른 이제 매체에서 많이 떴거든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볼 건데 진짜 얘네가 파두가 이렇게 허위로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진짜 상패를 맞을 수도 있는지. 자, 보면 이 기업의 시가총액, 그러니까 주당 이제 가치를 평가할 때 어떤 식으로 평가를 했냐면 보시면 2024년도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2025년도 당기순이익 기준. 그러니까 2024년, 2025년, 그러니까 미래 가치의 순이익을 계산을 해서 시가총액 이제 뭐 예를 들면 1조라고 평가를 내려서 상장을 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자, 근데 지금의 실적이 어떻죠? 2분기, 3분기 실적이잖아요. 뭐 4억, 합산해서 4억. 네, 2분기 실적은 여러분들 1억이 안 되었습니다. 네, 2분기는 1억이 안 됐거든요. 근데 이 기업이 아마 7월에 이제 청약을 받았나? 이제 그랬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2분기 실적은 뭐 공시할 이제 의무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3분기 실적 나오면서 2분기 실적 같이 이렇게 체크를 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저조한 거죠. 근데 그 실적을 가지고 2023년도
실적을 가지고 이 기업이 가치평가를 받은 게 아니라 24년, 25년 기준으로 당기순이익을 예상치로 해서 그 이제 기업의 가치가 매겨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미래 이런 이제 기술 특례 상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기술주 같은 경우는 당장의 실적보다도 2년, 3년 이제 미래의 실적을 가지고 기업의 가치를 평가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업종마다 다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상장했었던 업종 중에 기업 중에 마녀공장이라는 이제 화장품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 같은 경우는 가치 평가를 받을 때 2022년도 실적 기준으로 해서 이제 주식 가치가 평가됐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걔는 아예 이제 작년도 이제 실적으로 평가한 거고 얘가 만약에 작년도 실적으로 평가돼서 했으면 아마 상장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높은 가치를 받기 어려웠었기 때문에 24년도, 25년도 기준으로 해서 주가가 평가가 됐다. 그러니까 지금 실적이 낮은 것 때문에 이 기업이 이렇게 실적이 적정했는지 살필 계획은 이미 24년, 25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실적 가지고 저평가니 고평가니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법적으로 봤을 때는 좀 말이 안 맞지 않나라고 싶습니다. 네, 물론 제 생각입니다, 다. 그리고 투자 위험 요소. 그러니까 지금 이제 SSD 컨트롤러가 이렇게 이제 매출에서 이제 제대로 발생하지 않았던 부분인 건데 이거에 관한 요소도 이미 상장하면서 그렇게 이제 전자공시에 이렇게 다 나와 있었습니다.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래서 당사의 목표로 매출 수익 목표의 달성이 불가능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해서 네, 이렇게 그것들을 공시를 했고요. 그리고 밑에 또 보면 이렇게 그 당사가 계획하고 있는 2024년 말에 차세대 제품이 그 이후에 제품 개발이 지연되거나 실패할 가능성이 있고 뭐 쭉쭉 해서 어쨌든 부정적인 요인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이미 다 공시를 했어요. 여러분들 공시를 미리 하면 이제 고지하면 네, 그거 같은 경우는 크게 법적으로 네, 문제가 네, 법적으로 네, 도의적으로는 좀 그럴 수 있지만 네, 예측한 거랑 다르게 됐을 때는 법적으로 이 앞에 이렇게 영향을 이런 제재를 받을 정도의 네, 영향을 미치지 그렇게 어, 그 이렇게 이제 공시를 했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흘러가지는 않을 거라고 제가 봅니다. 자, 그리고 네, 뭐 얘네들 투자 위험 요소에 보면 지금 같은 상황을 미리 네, 다 이제 예견해서 네, 이렇게 해서 실적이 안 나올 수도 있다. 네, 뭐 정확하게 네, SSD 가격 경쟁력을 악화시킴으로써 뭐 이런 것들이 다 지연될 수도 있고 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라고 다 네, 공시를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상패라든지 제가 볼 때는 뭐 이렇게 관리 종목으로까지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보면 진짜 얘네들의 그 기술력 있지 않습니까? 기술력을 평가한 이제 기관들이 뭐 이크레더블이라는 회사에서는 AA를 줬고요. 그 다음에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는 A를 평가를 했습니다. 뭐 사실 여기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 크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평가받은지 이 알파벳이 중요한 거지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 사실 안 중요한 걸로 네 제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AA면 매우 높은 기술력을 가진 기업으로서 장래 환경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준임. 네, 기술력이 매우 높다라는 거고 아까 한국 네, 전자통신연구원에서는 A를 줬는데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가진 기업, 장래 환경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준임. 그러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 이제 그 파도의 기술력을 되게 높게 평가했고 그 다음에 이런 기술력에 있어서도 이렇게 평가하는 기업들에 인해서 그런 근거라든지 이런 이유이시 이렇게 평가가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앞에 뉴스에 나왔었던 네, 이렇게 적정했는지 살필 계획이라고 봤었을 때 네, 적정한 증거라든지 근거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감원에서 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상패라든지 그렇게 관리 종목으로 갈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다.
네, 물론 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다. 건돌이가 볼 때는 거의 없다. 네. 네, 그리고 2023년 11월 13일 네, 오늘 네, 파두에서 이렇게 대응하는 그 이제 공지가 올라왔는데요. 얘네들 이제 특징이 보니까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것도 뭐 그 체크해 볼 만한 건데 얘네 기업이 대처를 진짜 오지게 합니다. 네, 공시도 엄청 빨리 내고 다트 가보면 정정 공시도 빨리 내고 그 다음에 아주 장문으로 기술력을 잘 이제 업황 돌아가는 거나 이런 것들을 엄청 길고 디테일하게 써놨습니다. 네, 보시면 여러분들이 네,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그런 것들은 저는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 파도 입장에서 봤을 때 적절하게 네, 잘 대응하는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회사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한번 보면 파도에서 네, 현재 드리는 말씀을 해서 예상을 뛰어넘는 낸드 및 SSD 시장의 침체와 데이터 센터들의 내부 상황이 맞물려 SSD 업체들 대부분이 큰 타격을 입었고 당사 역시 이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네, 뭐 이렇게 업황이 안 좋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뭐 기니까 제가 그 말씀드리면 얘네 파도는 SSD 컨트롤러라는 이제 부품을 만들어요. 그 부품은 뭐냐면 그냥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 반도체에 그 부품을 붙이면 이 반도체를 업그레이드 시켜줘요. 이제 그 전기도 덜 소모되게 하고 전력도 덜 소모되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읽기라든지 기억하기라든지 반도체 자체에서 읽고 뭐 기억하고 뭐 이런 내용들에 있어서 엄청 성능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장치가 SSD 컨트롤러라고 그냥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걸 붙이면 반도체 성능이 엄청 좋아져요. 근데 반도체 성능이 좋아질 필요가 지금 현재에선 있겠죠. 왜냐면 AI를 이제 구현하고 그 다음에 개발하고 네, 우리가 일상에서 쓰려고 하면 많은 반도체, 고성능의 반도체들이 이제 필요한데 그렇게 하려면 이 컨트롤러를 붙여서 반도체 성능을 업그레이드 시켜줘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렇게 좋은 이제 시장이고 좋은 부품인데 왜 지금 문제가 있었냐면 낸드 가격이 반도체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두는 하나 기억할 건 뭐냐면 파두는 결국 SK 하이닉스에 납품을 합니다. 그럼 SK 하이닉스의 그 낸드 메모리에 파두에 컨트롤러를 SSD 컨트롤러를 붙여서 이거를 메타 플랫폼에 납부를 하거든요. 네, 납품을 하거든요. 납품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파두는 SK 하이닉스랑 이렇게 짝짝꿍이 돼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메타에서는 낸드 가격이 SK 하이닉스의 낸드 가격이 계속 이제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굳이 지금 당장 살 이유가 없겠죠. 가격이 오늘 사는 것보다 다음 달에 사면 떨어지면 다음 달 지금 안 사고 네, 계속 하락하는 걸 기다렸다가 싸게 살 거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지금 사지 않는 거고 그러다 보니 얘네가 또 그 시기에 맞춰서 데이터 센터를 이제 서버를 이제 점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굳이 지금 당장에 낸드를 살 필요가 없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매출이 SK하이닉스가 이제 납품을 하지 않다 보니까 SK하이닉스랑 거래하고 있는 이제 파도 또한 이제 매출이 발생이 거의 없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큰 흐름으로만 보면 이제 이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이제 매출이 거의 발생을 안 했던 부분인 거고 대신 다만 낸드 가격이 다시 이제 점차 회복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그 이제 수주 공시들이 24년, 25년도에는 이미 계약된 게 있기 때문에 매출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 기술력을 믿고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라고 회사에서 말했습니다. 말하는 게 힘드네요. 네. 그래서 쭉 여기 보세요. 이거 근데 긴데 제가 이거 왜 체크했냐면 얘네 회사가 과연 2분기, 3분기 실적이 안 좋을 걸 알았냐 몰랐냐예요. 네, 알았는데도 상장을 이렇게 강행을 했냐? 이거는 조금 도의적인 부분인 것 같거든요. 자, 보면 파두는 높은 기대를 가지고 2024년을 시작했습니다. 기확보된 두 개의 고객이 안정적으로 매출을 받쳐주면서
네, 뭐 좋았고 2023년 하반기부터는 다양한 신규 고객들의 매출이 더해지면서 본격적인 성장에 돌입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네, 뭐 이건 좋은 말이죠. 근데 24년 3년 2분기에 기존 고객들의 발주가 취소되었으나 네, 이는 단기적인 재고 조정이고 발주가 취소되었으나 이걸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2분기에 발주가 취소돼서 그런 그 매출이 안 나올 거라는 걸 알았고 3분기부터는 다시 구매가 재개되고 여기에 신규 고객들이 제공했던 계획이 더해진다면 큰 문제 없이 3분기 및 4분기 실적이 달성되고 성장이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니까 3분기부터는 다시 재구매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다. 어, 그리고 나서 이거를 예상했기 때문에 우리는 추가적인 신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IPO를 진행했다. 상장을 시켰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기존 예상과 달리 3분기도 실적이 네, 개선되지 못했다. 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2분기는 발주가 취소된 거 알았다. 그치만 그게 문제되지 않을 거라 생각했고 3분기, 4분기 실적이 성장될 거라고 생각하고 상장을 진행시켰다. 네, 2분기는 알았다라는 거죠. 네, 2분기는 알았기 때문에 사실 이거 상장시킬 때 2분기 실적 말고 2023년도 네, 1분기 실적은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그걸 가지고 상장을 했고 그 다음에 기업 주가 평가할 때는 24년도, 25년도 네, 미래 성장성을 가지고 땡겼기 때문에 사실 이 기업이 상장할 때 3분기, 4분기 실적은 툭 빠져 있는 부분이에요. 3, 4분기 실적. 왜냐면 2023년도 1분기 실적을 가지고 이제 가치 평가를 했고 그 다음에 미래는 24년도, 25년도 실적을 이제 땡겨와서 예상치를 땡겨와서 평가를 한 거기 때문에 그럼 2분기, 3분기, 4분기 실적은 네, 뭐 어디 가도 사실 없습니다. 네, 있다라고 치면 좋게 그냥 예상했다. 네, 이거밖에 없죠.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 조금 도의적인 측면으로 보면 이런 것들은 좀 아쉽죠. 아무리 기술력이 있다 할지라도 네, 이걸 과연 조금 전문가들일 건데 예상을 하지 못했을까라는 생각도 네, 들고요.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들은 네, 주주들 입장에선 많이 아쉽죠, 사실. 네. 자, 근데 조금 좋은 기사를 조금 본다라고 하면 파두, 네이버, 아마존, 위성, 글로벌 톱티어 공급 뚫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기사는 더벨을 좀 잘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더벨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그냥 간단하게만 보면 파도가 이제 네이버랑 이제 계약을 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매출이 이렇게 잡힐 거다. 내년에 네이버랑의 매출이 한 10억 정도는 네, 못해도 잡힐 거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아마존과도 납품 계약을 했다. 네, 아마존이 조금 중요하게 우리가 체크해 볼 만한 고객사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최소 2025년 매출을 114억 규모로 측정했다. 그 다음에 뭐 우주항공 쪽에 있는 기업이랑 또 우리가 SSD 컨트롤러를 이제 납품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24년도, 25년도는 실적이 잘 나올 거다. 네. 아마 근데 24년도 실적 발표하면 전년도 대비 그 전 분기 대비 뭐 엄청 높게 나올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뭐 이렇게 2분기, 3분기 실적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뭐 기저 효과가 있을 수는 있겠죠. 네, 그래서 24년도 실적은 만약에 얘네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대로 된다라고 하면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상황에서 다시 체크해 보면 제가 볼게요. 체크사항 몇 개 파도에 관해서 체크사항 몇 가지 했는데 기업은 과연 2분기, 3분기 실적을 몰랐을까? 네, 아까 우리 입장문 같이 봤지만, 네,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고, 상장을 위해서 그냥 가볍게 넘긴 부분도 있는 것 같으며, 낸드 메모리 업황도 안 좋아져서 악재가 겹침. 가볍게 넘긴 이유는 낸드 메모리 업황이 그래도 좀 많이 개선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던 부분인 건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실적이 3분기까지 안 좋았다. 2분기 실적은 확실히 안 좋았던 거 얘네가 알고 있었고, 네, 상장시켜야 되니까 크게 말을 안 하고 넘어갔고, 그리고 3분기는 실적이 좋아졌기
좋아질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을 그냥 가볍게 넘긴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좀 아쉽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파도의 기술력은 확실히 있는 듯하다. 대형 글로벌 고객사들과 계약 및 미국과 국내 대형 반도체 기업들보다도 SSD 컨트롤러 기술은 우위. 이런 것들 제가 공부해 보니까 이제 파두가 그런 이제 다른 훨씬 글로벌 대형 기업들보다도 기술력은 확실히 조금 있는 것 같았어요. 기술력은 있는 것 같았다. 그러니까 뭐 이제 공급 계약도 나오고 하죠. 그러니까 기술력은 있다 이거예요. 자, 세 번째 보면 즉 업황 특성상 공급과 시기가 안 맞으면 매출이 급격히 안 나올 수 있는 업종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진짜 매출이 너무 안 나올 수 있는 건 거죠. 근데 여러분들 사실 보면 이렇게 이제 기술 특례 상장 같은 경우는 또 다른 기업이 이제 루닉 같은 경우도 매출이 엄청 안 나왔는데도 상장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뭐 평가가 뭐 조가 넘어가잖아요. 뭐 높을 때는 2조가 시가총액이 넘어갔던 부분인 건데 매출액이 뭐 거의 뭐 몇십억, 몇백억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도 높게 평가를 받고 있는 거는 앞으로의 성장성이라든지 이제 기술력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럼 파도를 봤을 때는 기술력은 뭐 없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업황 특성상 이게 아다리가 안 맞으면 매출액이 급격하게 안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인 거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 센터 서버 점검 및 낸드 가격 하락 등 해갖고 아마 이렇게까지 어, 매출이 안 나올 거라는 거는 우리가 뭐 예상을 못했을 거예요. 왜냐면 회사도 뭐 이렇게 예상을 못했는데 뭐 저희 투자자들이 어떻게 예상을 했겠습니까? 대부분 거기까지는 이제 몰랐을 듯하다. 뭐 아는 사람 별로 없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조금은 이제 생소한 분야잖아요. 생소한 분야니까. 왜냐면 2차 전지처럼 전문적으로 분석해주는 뭐 대상이나 유튜브가 많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좀 잘 모르는 분야다 보니까 이렇게 매출이 안 나올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해 보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네 번째, 앞으로 파도는 어떻게 될까? 앞으로 파도는 일단 지금이 장이 안 좋잖아요. 코스피, 코스닥, 뭐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국내가 안 좋기 때문에 이럴 때는 실적이 좋고 나쁘고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미래 성장성보다도 실적을 조금 많이 보거든요. 일단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실적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리고 본격적 매출은 24년도, 25년도에 발생한다고 회사에서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그리고 신규 상장주잖아요. 신규 상장 주식은 보통 보호예수 물량, 제가 앞에 알맥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이렇게 묶여있는 물량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실적 체크, 실적 얘네가 말했던 그런 공급이라든지 계약들이 실질적으로 잘 꾸준히 나오고 있냐. 그리고 뭐 랜드 가격도 다시 회복하느냐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야겠죠. 실적 체크하면서 큰 이슈 없는 이상 24년도 실적 보고 뭐 매수. 그러니까 기술력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기업을 선택하는 그러니까 배우자 고르는 기법으로 치면 기업의 성장성, 뭐 이렇게 미래 요거랑 실적 차트잖아요. 근데 차트는 어차피 신규 상장주니까 차트는 뭐 볼 수 없는 영역이고 첫 번째, 두 번째를 봐야 되는데 성장성은 있는 것 같아요. 기술력도 나쁘지 않는 것 같고요. 근데 이 실적 돈이 너무 없는 거죠. 돈이 매출이 이제 이게 너무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실적을 조금 보고 들어간다 하더라도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뭐 파도 영상 이제 찍으면서 공부해 보니까 어, 파도라는 파도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 시장에서 얼마만큼 시장이 평가를 해주냐? 주식 시장이 그 기술력만 보고 얼마만큼 평가를 해주냐? 근데 지금 시장이 상승장이면 사실 파도가 이거 실적이 안 좋았을 때 이렇게까지 많이 빠지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지금 뭐 장이 안 좋다 보니까 조금 더 이렇게 주가가 이제 급락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네, 제가 볼 때는 뭐 이게 사라 팔라 이런 그건 아니지만 만약에 진짜 파도의 기술력만 보고 갔다라고 치면 여러분들 24년도까지는 보유하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나쁘지 않고 만약에 내가 공부해 보니까 파도 기술력은 뭐 나쁘지 않네. 그래서 신규로 접근한다라고 치면 조금 이제 보호 예수 물량이랑 24년도 실적이 조금 나오는 걸 보고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사라 팔라라는 말은 아닙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좋아요, 구독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